ETF 투자할 때 사는 건 기술, 파는 건 예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팔려고 하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져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못 팔고. 이 끝없는 고민, 사실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절대 실패하지 않는 ETF 매매의 과학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ETF 고르는 것보다 이걸 결정하는 게 100배는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르면 팔아야 해요? 이거 진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이 답 없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찾으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투자의 딜레마에서 시작해서요. 수익률의 함정을 피하고 비중이라는 진짜 지표를 통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프로들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만의 실패 없는 원칙을 딱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ETF를 언제 팔아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여러분이 왜 투자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인지 아니면 진짜 길게 보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장기 투자인지 여기에 따라서 매매 방법 자체가 아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딱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10% 오르면 판다처럼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거나 실적 발표 직후에 판다처럼 특정 이벤트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하지만 S&P 500처럼 우량한 지수 ETF로 길게 투자할 때는요. 매도 신호가 뭘까요? 여기 물음표 보이시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특히 연금 계좌처럼 진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률 몇 퍼센트 나면 팔아야지?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 깨어진 첫 단추예요.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나갑니다. 장기 투자에서 ETF를 사고 파는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이건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감이나 시장 예측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기계처럼 사고 파는 아주 강력하고 스마트한 방법이죠. 리밸런싱?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원칙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내 포트폴리오를 처음 내가 원했던 그 비율로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주 쉬워요. 많이 올라서 뚱뚱해진 애를 팔아서요. 그 돈으로 덜 올랐거나 오히려 빠져서 쪼그라든 애를 사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쉽죠? 자, 그럼 이 원칙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마 아직도 좀 헷갈리는데 하셨던 분들도 이걸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 가상의 포트폴리오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투자의 기본 S&P 500 ETF의 절반 50%를 넣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반도체 ETF의 나머지 절반 50%를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이 50대 50 비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S&P 500은 그냥 그대로인데 세상에 반도체 ETF가 혼자서 50%나 폭등을 해버렸네요. 와, 계좌 보면 기분은 진짜 째지죠? 하지만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익률이 확 올라가면서 우리가 처음 목표로 했던 50대 50 황금 비율이 깨지고 40대 60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반도체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감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많이 올라서 비중이 60%가 돼버린 반도체 ETF를 일부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비중이 40%로 줄어든 S&P 500 ETF를 다시 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정반대의 실수를 하죠. 지지부진한 S&P 500을 팔아서 지금 활활 나는 반도체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볼까요? 바로 하락장입니다. 모든 게 다 파란불이에요. S&P 500은 3% 빠졌고 반도체는 무려 15%나 폭락했습니다. 둘 다 손실 상태죠. 계좌가 온통 파랗게 질려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냥 멈춰버립니다. 마이너스 15%짜리를 더 사자니 너무 무섭고 마이너스 3%짜리라도 지금 손절하기는 너무 싫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 본능이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우리를 구해주는 겁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덜 빠진 걸 팔아서 더 많이 빠진 걸 산다. 상대적으로 잘 버텨준 S&P 500 ETF를 일부 팔아서 훨씬 더 많이 얻어맞은 반도체 ETF를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ETF가 더 크게 튀어오를까요? 당연히 더 많이 빠졌던 반도체 ETF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오를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리밸런싱의 마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막 설명드린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 대단히 새롭거나 저만 아는 무슨 비법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요, 모든 패시브 ETF나 전문 펀드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말 그대로 업계 표준이에요.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타이거 반도체 탑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원래 SK하이닉스를 25% 비중으로 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실제 비중이 29%까지 커져버렸네요. 자, 그럼 이 ETF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정해진 시기에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은 합니다. 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말 거다 이런 예측이나 감정은 싹 다 빼고 그냥 늘어난 비중 29%를 원래 목표인 25%로 맞추기 위해서 초과된 만큼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 ETF는 매년 4월하고 10월에 딱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바로 이게 패시브 투자의 핵심 원리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걸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체크리스트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죠. 이 전략은 내가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량 ETF들로 포트포리오를 짰을 때 통하는 겁니다. 둘째, 신호등은 딱 하나예요. 수익률, 손실 다 잊으세요. 오직 포트포리오 비중만 봅니다. 셋째, 행동 강령은 명확합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 하락장에서는 덜 빠진 걸 팔고 더 빠진 걸 산다. 끝!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매일 들여다볼 필요 전혀 없고요. 분기별로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기만 하는 자산도 없습니다. 리밸런싱은요, 이 불가능한 시장 예측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실수하는 걸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처음 세웠던 그 목표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시장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서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지는 않나요? 그 답을 확인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